자, 이거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법과 간섭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 이번 주 하나 정리할 것은 여러분들, 우리 법하고 일명 관습입니다. 자, 우리 간섭 기본이죠. 자, 일반적으로 관습. 자, 우리 간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이죠. 오랜 기간 계속 해왔던 행위 준칙을 의미합니다. 지켜진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관습이라고 할 때는 우리 법하고 또 차이점을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걸로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인위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제도화를 시켜가는 거다. 관습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어떤 관행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이다. 자,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인위적이지만 우리 관습은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적 규범입니다. 그죠? 우리 법의 제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적 단위가 가장 기본이죠. 국가적 규범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관습이라는 것은 보통 부분사회적이죠. 그래서 부분사회적 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사회적 관행을 관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법의 중요한 특징은 위반 시에는 제재가 가해지죠. 그래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법적인 제재가 따를 것이다. 자, 반면에 관습은 자, 위반을 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거다. 뭐 이런 것은 차이점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사회적 비난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일반적 법은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인 제재에 따라서는 강제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관습은 그런 법적인 제재는 없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뭐 비강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법은 기본적으로 당위성이 특징이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특징이다. 자, 반면에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당성이다. 뭐 이런 의미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법과 간섭의 의미는 이 정도로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관습이라는 것이요. 나중에 법적 확신을 취득하게 되면 관습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습 자체는 보통 형태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 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도덕적 체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법 106조 사실인 관습이 나오죠. 자, 우리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그 관습에 따른다. 사실인 관습이 있고 이게 이제 규모화가 되려면 나중에 관습법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관습 개념은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헌재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헌재 판례는 과거에 시행경수 특별법에 관련돼 가지고 위헌성을 판단했던 판시 내용 중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면서 성문헌법하고 동등한 요를 인정했던 유명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자, 그 과정 나중에 법의 효력상 문제에서 관습법 효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법하고 종교 관계 나와 있죠? 자, 법하고 종교 문제입니다. 영합비 종교하고 우리 사회 문제는 과거에는 뭐 신정일체 가지고 일반적으로 종교가 또 내지 신이 국가를 지배했던 시절도 있고요. 좀 지나면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가 된다. 정교 분리 사고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국가법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교회법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자유가 나와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자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교를 인정한 나라도 있다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하고 종교 구분은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법은 항상 기본 특징은 관계성을 띠고 외면성입니다. 반면에 종교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법은 양면성이죠. 그 말의 의미는 보편적으로 우리 국가고 국민 있거나 또 공법 같으면 저 국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잖아요. 이런 것. 또는 내가 채권자면 채무자가 있듯이 보통 기본적으로 양면성을 띈다. 종교는 일면성이죠. 우리 신에 대한 봉사, 헌신이 중심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의 개념과 특징 나와 있죠.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의 특징 개념적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의 기본 특징은 우리가 사회규범이다. 이런 말 썼죠. 그래서 사회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또 특징은 법은 강제성을 띈 규범이다. 강제성을 띈다. 법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 규범이다. 약간 상충되는 말이지만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 규범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상대적이란 말은 보통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그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자, 이런 의미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게 법이고 또 공간적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나라마다. 어떤 나라들은 자, 뭐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또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할 수 있고 사형을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상대적 규범입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가치는 똑같죠. 절대적 규범이란 말은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를 추구한다.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자, 그래서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 규범이다. 이런 말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법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세 가지 규범 형태가 나옵니다. 자, 또 이제 우리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법의 구조 해가지고요. 자, 세 가지 규범 형태 나오죠. 행위 규범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재판 규범이라고 불러지는 것이죠. 판단 규범의 성격을 띠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조직 규범입니다. 그래서 법의 구조는 세 가지 형태. 자, 행위 규범, 재판 규범, 조직 규범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행위 규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당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해서 거기 보시면 자, 어떤 행위 모형을 제시해서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또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위를 내용한다. 해야 될 것, 해서는 아니 될 것. 자,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명령 또는 하지 마라 규범. 그래서 일반적 행위 규범은 우리가 명령 규범 또는 금지 규범 이런 것이 있는 게 행위 규범 성격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재판 규범은 자, 말 그대로 우리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강제력 행사로 본다면 그 강제력 행사의 모습이 법원의 재판 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재판에 강연히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재판 규범입니다. 자, 또 조직 규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기관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조직 규범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하면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조직에 기관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 어느 기관들이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로 보더라도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러죠. 부장이 할 수 있는 일. 자, 우리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정하는 규범. 법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행위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규제하는, 즉 조직을 법으로 정해놓는 조직규범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재판규범은 재판의 근거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고, 또 행위규범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규범. 그래서 법의 구조는 그게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 이 세 가지 규범이 있다. 이것을 정돈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 법의 구조는 행위규범, 재판규범, 그리고 조직규범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1절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에서 이제 법의 이념 목적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